6명이서 그 인력을 하루 동안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동 강도가 정말 말도 못하거든요. 그분들 다 기저귀 케어해야지, 식사해야지, 뭐 올렸다 내렸다, 뭐 내렸다 올렸다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일하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장애인이 코로나에 걸리면 이 사람이 평소에 몇 시간을 받던 상관없이 24시간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이 장애인이랑 일주일 동안 갇혀서 24시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24시간 노동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발달장애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스포츠 하러 가면 활동전사는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었잖아. 이러면 단순대기라고 환수하겠다. 부적정한 급여다 이래가지고 환수시켜버리는 건데 사실 그렇게 환수당하면 이게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을 다 토해내는 구조이고 자격정지 당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언젠가는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조금 암담하죠. 그냥 민간에 다 맡겨놓으면 되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기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싶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되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는 전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또는 내가 아프거나 또는 이제 장애가 생겨서 결국 충분하게 내가 일상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더더욱 큰 이제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돌봄은 가려져 있는 노동이었잖아요. 주로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무급으로 하던 업무였고 사실 이런 무급 노동의 기반 위에서 소위 생산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속에서 이제 사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제 가족 구성의 변화, 뭐 산업화, 도시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가족 내에서 사실은 돌봄이 충족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이 됐죠. 이제 돌봄 받을 권리, 돌봄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돌봄권도 하나의 이제 사회권의 하나로 인권의 한 부분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돌봄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듯이 그거를 부응해주고 충족해주고 돌봄을 제공해줘야 될 돌봄 노동자가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요양보호사 직종이 있고 뭐 장애인 활동 지원사 돌봄을 하는 노동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돌봄 받아야 될 노인들의 인구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와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더 심각한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의 종국적 모습은 결국은 돌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인구 구조 변화, 기후 변화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의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아줌마! 아줌마라니? 아줌마 너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한 전문가 돌봄 필요해? 식사약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는 요마스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님.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너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를 몰라? 돌봄 필요해? 부모처럼 보살피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요마스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님. 오, 나라가 인증한 전문가? 파트타임 노동이에요. 네, 파트타임이고 또 이제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대상자의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서 너 내일 나오지 마. 대상자가 막 거부하면 사실은 가기가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목욕을 매일 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었어요. 때를 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너 오지 마.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대상자도 그렇지만 센터도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율이 안 될 때는 이제 이 요양보호사가 그거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만두게 되면서 그런다고 해서 바로 일을 연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거를 생계로 하고 있다 그러면 되게 힘든 거죠. 시설은 기본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급이 한 최저임금이라 해도 이제 8시간 하면 한 200만 원 정도는 이제 수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또 많은 인원을 감당을 해야 돼요. 이제 시설은 이제 제가는 1대1이지만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2.3대 1이에요. 지금 2.3대 1이면 어르신이 23명이면 요양보호사는 10명이에요. 그러면 23명이 10명을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10명을 가지고 24시간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9시부터 6시까지, 12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이제 인력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군데가 좀 인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한 100명 넘고 그 요양보호사들도 꽤 많더라. 한 70명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입사를 했어요. 제가 한 4일 일하고 그만뒀어요. 한 층에 보통 30명 이상이 한 층에 있더라고요. 저기 넓어가지고. 근데 인력이 6명이서 그 인력을 하루 동안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동 강도가 정말 말도 못하거든요. 그분들 다 기저귀 케어해야지, 식사해야지, 뭐 올렸다 내렸다, 뭐 내렸다 올렸다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일하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맞고 막. 근데 그런다고 어르신들을 같이 싸울 수는 또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중고죠. 일하시는 분들은 네, 막 맞기도 하고 꼬집 피기도 하고 별 저기를 다 당하면 욕은 뭐 그냥 기본으로 하시는 거고 욕이나 욕설이나 뭐 험악한 뭐 그런 소리는 그냥 치매거니 해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지만 사실은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되게 소진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심리치료 같은 것도 사실은 한 번씩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또 더 힘든 거죠. 일하기가.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에게는 이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삶의 여유가 생기고 또 만족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이구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생각합니다. 세면, 샤워 이런 것들 청결하게 신체를 유지하는 활동을 지원을 해드리고 가사활동 지원은 보통 그냥 그 가사노동 이런 거 일반적인 가사노동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탁, 요리, 청소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휠체어를 밀어서 외출을 돕는다던가 사회활동할 때 의사소통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대체로 이제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거주하시는 활동하시는 장소로 저희 활동지원사들이 방문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근로계약을 활동지원기관이랑 먼저 맺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이용자분들은 활동지원기관이랑 언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계획을 제출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변경을 요청하시면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서 좀 약간 유동적이고 좀 불안정한 근무 시간이 불안정한 면이 조금 있고요.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금하는 거는 거절할 수 있지만 저희가 거절을 했을 경우에 이용자가 나를 계속 고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용자가 나를 싫다고 하면 회사랑 그 활동지원 기관이랑 계약을 하고 있어도 저희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요구하는 업무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제가 가사노동을 이제 몇 군데 갔었어요. 근데 가사노동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보통은 가족에 대한 급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 남자였다면 저한테 그 일 안 시켰을 것 같은데 뭐 아들의 방을 청소하라거나 설거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 다 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아들 방 청소 시킬 때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 일은 제가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드님 그때 아들이 성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청소하시라고 하시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일을 시켜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거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부정수급이다. 부적정한 급여다 이래가지고 환수시켜버리는 건데 사실 그렇게 환수당하면 이게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을 다 토해내는 구조이고 자격정지 당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 장애인이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활동전사가 도와주면 안 돼요. 양주시에서 올 봄에 1,000만 원 좀 넘게 환수당한 케이스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 아파트 방역 소독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던 건데 사실 시각장애인이 그걸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이분이 중도장애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각이 나빠지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좀 나을 때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요거는 이제 추측이고 어쨌든 그분이 1년 넘게 이제 활동 지원을 하셨는데 원래 계약은 이동, 가사 이런 거 하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가니까 방역소독을 대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여름 땡볕에 그거 하고 한겨울 그 추운데 그걸 다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부정수급 환수를 시킨 거죠. 근데 장애인은 서비스 급여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앞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받고 많은데 이 기관이랑 노동자는 이걸 다 토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게 우리 일인가 하는 게 항상 이제 사람들한테 헷갈려요. 올해 은평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용자가 이제 스포츠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발달장애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스포츠 하러 가면 활동전사는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었잖아. 이러면서 단순대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발달장애인은 나한테 익숙한 사람이 옆에서 나를 지켜보면 안심하고 자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단순대기라고 환수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에서도 문제 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막 기자회견 하면서 보도자료도 보내고 이랬고, 그 활동지원 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업무를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항의하고 이러니까 이게 진행되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기관도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부정수급이라고 환수하기 시작하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정부는 그냥 가져갑니다. 저희한테 마스크 한 장 복집해서 준 게 없습니다. 그 장애인이 코로나에 걸리면 이 사람이 평소에 몇 시간을 받던 상관없이 24시간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이 장애인이랑 일주일 동안 갇혀서 24시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은 뭐 어쨌든 그 시간에 외출을 못하는 거에 불편하지만 뭐 쉬겠죠.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24시간 노동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죽으란 얘기지. 그래서 인천에서 이용자가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는데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냥 그 활동전사를 같이 투입을 했는데 그 활동전사도 코로나에 걸려 있었어요. 이 사람 막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사람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람 못 구하니까 계속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계속 일했어요. 저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인천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항의하고 거기서 이제 1인 시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인천시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업무 투입하지 말라고 나중에 이제 안내 지침 내려오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그것이 이제 이런 뭐랄까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저도 어저께 이제 휠체어를 밀고 내리막길을 나오는데 이제 사실 내리막길 나올 때 뒤로 해서 받쳐서 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제가 뒤로 보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한다고 가는데 옆에서 아니 그걸 왜 뒤로 보면서 가냐, 앞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약간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뭐 약간은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시선이든 뭐 어쨌든 관심이든 이런 것들이 뭐랄까 저희들에게는 뭐랄까 안 좋은 노동 조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활동지원사들이 이제 노동 조건이 이용자의 생활 조건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에어컨 있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좀 살만했는데 뭐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에어컨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용자가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이제 성남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이용자가 이 폭염 속에서 장애인 접근권 조사하겠다고 돌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제발 좀 있자고 그때그때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용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별 수 있냐 아무리 말려도 이러면서 나간 적도 있고.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을 본인이 있는 자리만 이렇게 전기장판을 깔아놨고 안에는 막 얼음장 같은데 거기서 이제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는 선풍기 하나만 놓고 폭염을 견뎌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왜냐면 그게 이제 어르신들이 생활이 다 넉넉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아주 열악한 공간에서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이렇게 주거 환경이면 좀 덜한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할 때는 되게 힘드시죠. 선생님들이 올여름에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풍기 하나로 그거를 견딜래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기후위기는 계속될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기후위기가 아무래도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 커질 텐데, 내년은 어떨지 진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돌봄이라고 하는 이 업무 자체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게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필수 유지 업무다, 이 노동자들이 필수 노동자다라고 규정을 했던 것은 재난 상황이 딱 닥쳐보니까 이분들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고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중요한 업무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예전에 여성들이 무급으로 집안에서 하던 일을 이제는 사회가 조금씩 돈을 주는 일, 이런 식으로 쉽게 간주하면서 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는 이 돌봄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돌봄을 지금은 이제 정부가 많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돌봄의 체계를 구성할 때 이거를 바우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된 곳이나 또는 이런 바우처 사업들 자체가 한정된 자원으로 노동자들을 최대한 많이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구상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처우는 계속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민간 위탁이랑 바우처, 이 두 가지가 정부가 사용하는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운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민간 위탁 기관에다가 운영을 맡기고, 그 다음에 바우처는 장애인에게 주고, 이래서 이 두 개를 딱 결합을 시켜서 노동자들을 이제 파견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서, 이게 사실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이제 월급제를 고용해라, 이거랑 그 다음에 공공운영 이 부분인데, 돌봄 노동, 돌봄 서비스라는 거는 공적인 기반에서 구축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사회적 영역이다. 공공성은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있는 개인들이 어쨌든 자기가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사회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기본은 어떤 공공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특히나 그 돌봄 서비스가 작동되는 어떤 법률 체계라거나 그거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것도 다 공적으로 사실은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국가가 관장하고 있고 공적 재원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돌봄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거나 돌봄 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시장에 의존해서 가고 있다. 예를 들면은 장교양 제도 같은 경우가 가장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설립한 요양기관은 전체적으로 1%밖에는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민간의 영리법인,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 자식한테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나도 이런 데 들어와서 이런 돌봄을 받아야 될 때가 올 텐데,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요양보호사한테 받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조금 암담하죠. 그냥 민간에 다 맡겨놓으면 되나? 그러면 내가 나이 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기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러면 대안은 뭐 좋은 시설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로 운영을 해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시립이나 구립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렇겠어요? 시설이 좋기 때문에. 공적 돌봄기관들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 원을 통해서 이제 일정하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왜소화되어 있고, 그거를 조금 더 확대 개편을 하든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식이든 서비스에 대한 어떤 공적 공급 그리고 공적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노동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 문제 그리고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감독 체계가 좀 더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 일자리에 대한 개선과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이 사실은 맞물려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무를 가지고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이제 직접 고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안정한 노동을 바꿔나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노동 시간과 관련한 것인데, 대부분 호출 노동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노동 시간도 자유롭게 쓰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인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노동 시간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동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노동 시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은 진짜 나이 들고 힘없는 돌봄을 받아야 될 분이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귀한 존재로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돈으로 결정하는 사회이긴 하잖아요. 돈을 조금 주면 별로 하찮은 직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도 또 계속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의식도 좀 많이 바뀌고, 그래도 지금 이제 1세대가 처음에 한 70대, 80대 이렇게 1세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세대, 60대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50대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힘든 거예요.
세대가 이제 한 세대 한 세대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는 이렇게 들어오기가 힘들죠. 저희가 노동을 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이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존중하고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거를 장애인 이용자가 느낀다면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을까. 좀 더 조심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지 않을까. 지금처럼 그냥 쓰다 버려도 되는 존재로 회사에서도 그렇게 대하니까 장애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공공운영을 얘기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니들이 임금이나 더 받자고 그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사실 사회 서비스는 점점 확대될 거거든요. 서로가 이제 이 사회에서 그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려면 공공운영이 확대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